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머신러닝 모델을 평가하는 평가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영상에서 오렌지를 활용해서 여러 모델링 기법으로 여러 가지 결과값을 예측을 했고, 각 모델링 기법으로 만든 모델 중 어떤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은지를 판단할 때 여러 지표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요전에 타이타닉 데이터에서도 여러 가지 테스팅 결과 스코어로 이렇게 봤었고, 이 스코어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값이다 라고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보스턴 칩값의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링에 대한 스코어를 매긴 다음에 이 스코어로 봤을 때 R2 스코어를 제외한 나머지 스코어는 0에 가까울수록 작은 값을 가질수록 좋은 값이고, R2의 값의 경우에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값을 가진다라는 의미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각각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모델링으로 문제를 풀 때는 크게 두 종류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분류를 해내는 문제, 그러니까 이것은 양품이다 불량이다를 분류하거나 남자다 여자다 아니면 어떤 종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값을 예측하는, 그래서 이 물건의 길이가 얼마가 될 것이다, 이 무게가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그 값을 예측을 하는 어떤 연속적인 값 중에 하나의 값을 구하는 문제, 이 두 가지의 형태가 서로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객관식이고 하나는 주관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겁니다.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로 떨어지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해서 이 연속형적인 문제, 이걸 보통 회귀형 문제라고 하는데, 회귀형 문제의 경우에는 완전히 정확하게 맞추는 케이스는 오히려 좀 거의 없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키가 171일 거예요. 나 실제 키는 171.5인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의 오차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근사한 값을 맞추게 되면은 이때는 오차가 어느 만큼 커진다, 이런 것을 가지고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류형 문제의 경우입니다. 분류형 문제를 살펴볼 때는요, 주로 요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타겟팅을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값이 있고, 그 다음 그 외에 다른 값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타겟팅 값을 정확하게 찍어서 정확하게 맞춘 경우를 TP, True Positive, 그리고 모델링에서 예측했을 때는 true다라고 선택을 했는데 실제 값을 보니까 그게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틀린 경우, 그때는 false positive, 이런 식으로 해서 TP, TN, 그리고 FP, FN으로 이렇게 값을 나누어서 생각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모델링이 어느 만큼 정확하게 뽑았느냐, 주 타겟으로 되는 값을 그렇다라고 잘 뽑았고 그 외의 값을 아니다라고 잘 뽑았느냐, 이 값이 전체 예측한 값 중에 어느 만큼 정확한 값을 뽑았느냐의 정답률로만 구해도 충분히 성능을 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퉁쳐서 알아보는 방법이 정확도라는 개념이고요. 이 전체의 개수를 분모로 둔 상태에서 정확하게 맞춘 TP와 TN의 개수를 분자로 넣는 케이스, 이것이 바로 정확도를 구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표의 경우에는요, 사실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 그렇다 아니다를 분류하는 문제에서 이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는 양품이다 불량이다를 구분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산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수율을 보통 90% 이상 100%를 보통 타겟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품질 개선을 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데이터 값을 모아봤을 때 양품 값에 비해서 불량값 전체 숫자가 굉장히 작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델링을 했을 때 이 모델링 기법이 모르겠고 무조건 양품이야 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수율이 만약에 99%인 공정이 있다라고 하면 예측값은 99%로 정확하네요 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모델이 아무 역할도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능을 굉장히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가 된 것이 다른 평가 지표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accuracy가요, 오렌지에서는 CA로 표시되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콜 같은 경우는 주 타겟이 되는 값을 봤을 때 그 값만 봤을 때 과연 어느 만큼 정확하게 맞추는지를 보자라는 게 재현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예로 들었던 산업 현장에서의 그 불량률을 구하는 부분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불량률이 주 타겟이니까 TP 값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요,
요때 무조건 양품이다라고 판정을 하는 그 모델의 경우에는 이 재현율이 0%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야 너는 재현율이 이렇게 형편없으면 요거는 제대로 된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지 라는 방법으로 모델의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현율이 한쪽으로 데이터가 많이 쏠린 데이터의 경우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평가 지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그 선택 기준을 엄격하게 하느냐 아니냐를 선택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무조건 불량으로 판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로직을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재현율은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 주 타겟 값인 이제 불량 값이 아닌 양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다 불량으로 판정을 해버리면은 FP 값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양품이라고 해서 팔 수 있는 물건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재현율만 보는 것 또한 사실 이 모델링 기법에서 이 모델이 잘 됐다라는 것을 평가할 때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정밀도라는 개념이고요. 이 정밀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모델링을 통해서 구한 값, 주 타겟 값을 봤을 때 그 값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맞추느냐에 대한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 가지 기법을 쓰는 이유는 한 가지의 특정한 평가 값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이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만든 요 최종 모델이 한쪽으로 편향된 형태를 가져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동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끔 분류 형태를 나누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들어가 있는 값 중에 하나가 F1 스코어고요. 이 부분이 앞에서 보셨던 정밀도와 재현율 합쳐서 이 평균을 내서 이 값을 구해보도록 하자라고 접근을 한 것이 F1 스코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AUC라는 게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ROC라는 커브를 그린 다음에 그 커브 아래에 있는 면적이 어느 만큼 크냐라는 값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ROC라는 커브는요. 통계기법에서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분류를 할 때는 타이타닉 모델을 예로 들었을 때 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이분은 살았습니다. 이분은 죽었습니다. 라고 모델에서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모델에서 산출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정보일 경우라면 이분은 살아있을 확률이 80%입니다. 60%입니다. 50%입니다.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보통 얘기를 하고요. 최종 결과로 나오는 살았다, 살지 못했다. 이런 정보들은 50%를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큰 쪽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ROC 커브를 그릴 때는요. 이 퍼센트 값을 계속 쭉 조정을 하면서 포인트로 찍으면서 표현을 한 것이 이 ROC 커브고요. 이 커브 자체가 명확하게 경계를 지어주면 지어줄수록 그래서 아래에 있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보다 정확한 예측을 했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값은요. 실제 우리가 앞서 구했던 타이타닉 데이터의 경우에 이와 같은 요 평가 지표가 나온 요 타이타닉 데이터의 경우에 요 아래에 있는 요 함수 중에 ROC 아날리시스 요 값으로 가지고 오면요. 요 평가 값을 이렇게 ROC로 표현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머신러닝 기법들의 포지션이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것, 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내용이 분류형 모델에 대한 평가 지표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회귀형 모델.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값이 나오는 경우에 대한 값인데, 실제 요 있는 식들이 전부 다 표현이 다르게 됐지만 결국은 예측한 값이 우리가 실제 알고자 하는 값과 차이가 어느 만큼 나는지를 구해서 그것을 쭉 다 더한 값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오차 값을 쭉 다 더해버리면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서로 상쇄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끔 하는 조치를 취해줬는데 그것을 제곱을 했느냐 절대값을 취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제곱을 한 값의 경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실제 오차가 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큰 오차가 나는데 라는 것을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곱근을 씌운 개념이 RMSE라는 개념이고요.
MEA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은 없습니다. 그 값이 차이가 커진다고 해서 큰 가중치를 가지거나 작은 가중치를 가지거나 꼭 그렇지는 않은데, 요 값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추정하는 값에 따라서 단위를 다르게 볼 게 아니라 비슷한 평가 기준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타겟값으로 나누는 공정을 넣어서 1보다 무조건 작은 값을 가지게끔 만든 모델이 MAP라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곱을 취하는 경우는요, 모델이 산출을 했을 때 이 오차가 작은 범위, 오차가 작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영향을 작게 분석을 하고, 오차가 큰 경우에는 차이를 크게 영향도에 예측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맞는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끔씩 우리가 실질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많이 튀는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상치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상치 값이 들어가게 되면 이 평가 결과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데이터가 잘못됐을 뿐인데 모델의 성능을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이 값이 오차가 크든 작든 균일한 영향을 줄 수 있는 MAE가 좀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방법,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면에서는 이 MSE의 장점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모든 값이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최적화되어 있는 값을 찾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봤던 그 지표 중에 하나인 R스퀘어 값의 경우에는요, 이 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에버리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난 모델링은 모르겠고 그냥 전체 값의 평균이 무조건 그 값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이 평균으로 구한 값보다 모델로 예측한 값이 어느 만큼 더 정확한 값을 예측하는지에 대한 것을 구하는 값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보다 낮은 값의 경우에는 이 모델링을 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0보다 작다라는 의미는요, 지금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라는 의미고요.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라는 의미는요, 분모는 원래 우리 실제의 값을 평균으로 뺀 그 차이를 제곱한 값이 분모로 들어가는데, 평균으로 그냥 무작정 구한 것보다 더 예측을 못했다, 그래야지만 분자가 더 커지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 모델링 할 바에는 그냥 평균 값을 쓰겠다라는 의미가 요 R스퀘어에서 값이 0보다 낮은 값으로 간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머신러닝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성능 지표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성능 지표가 우리 같은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기 시작한 초보자에게 가장 큰 진입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첫 모델링을 해보고 예측을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가이드를 쫓아가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하나씩 해보면 어느 정도 이상 구현은 되는데, 이렇게 만든 모델이 진짜 잘 된 건지 아닌지, 잘 됐으면 어느 만큼 잘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모델을 쓴다라고 하면은 써도 되는 수준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실 감이 잘 오지 않고 굉장히 까다로운 데다가 지표 또한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소개시켜드린 이 내용은 이런 것이 있구나의 소개 정도일 것 같고요. 정말 이제 진심으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각각의 지표의 의미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맞춰서 어떤 지표에 조금 더 비중을 둘 것인지,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